IT 이런 쪽의 진로를 희망하는 분들이 계실 때 처음에 이제 파이썬의 기초를 익힌 다음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코딩 테스트나 여러 가지를 할 때 딱 이렇게 올라갑니다, 레벨이.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걸로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영어 단어를 막 외우고 문법을 익혔는데 갑자기 외국인과 대화를 하라고 하는 이런 식이 되는 건데 이제 처음에 이제 외국인과 대화를 할 때는 이제 전혀 안 되겠지만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게 우리가 코드 이것도 해보고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찾아야 되고 맞죠.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니까 네. 시간이 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또 설명을 한번 더 해드리고 싶고 목표가 뭔지 알려드리고 싶은데 혹시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 자, 넘파이를 우리가 좀 하다가 이제 했죠. 데이터 타입 구조까지 했고요. 그래서 방금 봤는데 넘파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어레이의 형태를 막 바꾸는 거예요. 뭐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넘파이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명령은 넘파이의 어레인지. 아까 레인지 배웠죠. 우리 그 포문에서 레인지랑 비슷한 건데 어레인지라고 하면 A부터 B-1까지 C의 간격의 배열을 아예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만드는 거고요. 그 reshape라고 하면 다양한 형태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요거를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한 대로 일단 해볼게요. M이라고 하는 우리가 넘파이 어레이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좀 화면이 좀 작을 것 같은데 요 정도 되면 괜찮나요? 네, 요 정도 하자. 자, M이라고 하는 거를 어레인지를 이용해서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죠. 우리 아까 넘파이는 이게 혹시 다 끊겼을지도 모르니까 다시 임포트 할게요. 임포트 numpy as mp. 근데 밑에 여기 녹색 있는 거 보면 연결되긴 돼 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임포트 하고요. 그리고 m이라고 하는 거를 mp.arrange 이렇게 arrange라고 하고요. 저는 1부터 시작해서 3 간격으로 해서 총 9개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1부터 어디까지 가면 26까지 3 간격으로 하면 1, 4, 7 이런 식으로 쭉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1, 4, 7, 10, 13, 16, 19 이렇게 3씩 쭉 증가하면서 26이 넘지 않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넘파이 어레이를 얘가 만든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reshape를 이용해서 데이터의 배열을 바꾸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M 대신에 MAT라고 하는 걸 새로 만들 건데 얘는 우리가 위에서 만들었던 M을 reshape 한 거예요. reshape. 그러니까 shape를 변경해 준다는 뜻인데 어떻게 변경해 줄 거냐면 3행 3열 이렇게요. 지금 위에 보이는 거는 1차원 어레이죠. 그러니까 행만 있는 맞죠? 하나만 있는 어레이인데 우리가 쉬는 시간 전에 했던 것처럼 행과 열이 있는 건데 이 총 데이터가 개수가 맞아야 돼요. 9개 맞나요? 네, 9개 맞죠? 9개 맞으니까 이렇게 해서 M8를 실행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1, 4, 7, 10, 13, 16, 19, 22, 25가 이렇게 1행에 2행에 3행에 걸쳐서 잘려서 이렇게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연습 문제랑 다 이제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맞죠? 아까 3개씩 끊거나 2개씩 끊거나 맞죠?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포문으로 끊을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겠지만 이제 리쉐이프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2차원 배열을 다시 1차원 배열로 바꿔봅시다. 이 3,3을 다시 바꾸는 거는 MAT의 reshape에 사실 여기 9라고 하면 되거든요. 왜냐면 그냥 9라고 하면 다시 돌아가요. 왜냐면 3행 3열이었던 게 그냥 9개짜리의 그냥 배열로 바꾸라라고 했으니까 돌아오는데 이게 데이터가 많으면 이게 9개인지 10개인지 100개인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정말 좋은 게 -1이라고 하는 거예요. -1은 맨 마지막을 해서 자연스럽게 전체가 몇 개인지를 얘가 알아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자,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걸 잘 해야 되는데요. 우리 3차원 배열 방금 했던 RGB 데이터 텐서라고 하는 건데요. 요것도 한번 예제를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mp.arrange 해서 1부터 13을 적으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거를 리쉐이프를 할게요. 리쉐이프 저는 이렇게 한번 할게요. 3, 2, 2 이렇게. 그럼 이제 행렬이 아니고 더 복잡한 뭔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리스트로 치면 3중 리스트예요. 리스트 안에 또 리스트가 있는 그런 3중 리스트인데 생긴 거 보죠 한번. 실행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일 큰 리스트가 하나 있고 안에 또 리스트가 있고 그러니까 1, 2, 3, 4랑 5, 6, 7, 8이랑 90, 11, 12가 서로 겹쳐 있는 거죠. 3차원으로 이렇게 1, 2, 3, 4 하나 겹쳐 있고 그 다음 칸에 5, 6, 7, 8 겹쳐 있고 그 다음 칸에 90, 11, 12 이렇게 겹쳐 있는 3차원 큐브 같은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까 1차원 배열 이렇게 하나만 있는 그리고 요거는 2차원 배열, 요거는 3차원 배열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뭐 4차원 배열, 5차원 배열 계속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3차원 배열까지 주로 데이터에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얘를 만들고 싶은데 1, 4, 7, 10, 13 요거 만드는 거 요거 똑같이 쓰면 옆으로 나오는 1차원 배열 만들 수가 있는데 열 벡터처럼 아래로 쭉 내려오는 걸 만들고 싶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얘를 정의를 좀 할게요. 그냥 A라고 할게요. 그냥 A라고 정의를 하고 자, 얘를 쭉 밑으로 내는 걸로 할 건데 얘는 어떻게 만드냐면 A의 reshape 하고요. 행은 엄청나게 많을 텐데 우리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전체의 개수를 의미하는 마이너스 1을 하고 열은 1만 쓰는 거예요. 요게 좀 많이 쓰입니다. 왜냐면 요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쫙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게 왜 많이 쓰이냐면 우리가 머신러닝, 딥러닝에서 입력값을 이렇게 열 벡터 쭉 내려와 있는 열 형식으로 많이 입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막 있을 때 얘를 쭉 밑으로 내려 끓여야 될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럴 때 리쉐이프를 쓰고 행의 개수는 정확히 몰라. 마이너스 1하면 전체. 하지만 열은 딱 한 개만 우리가 만들고 싶어라고 할 때 마이너스 1,1 같은 걸로 이제 이렇게 쭉 열 벡터 형식의 배열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쉐이프를 일단 이용해서 내일은 그 머신러닝의 기법 자체를 우리가 공부하기 때문에 이거를 막 이용해야 된다거나 이거가 많지는 않지만 요 열벡터 형식의 배열로 바꾸는 거는 꽤 자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배열을 바꾸는 걸 해봤고요. 다음 예제는 numPy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값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NaN이라고 해서 not a number를 의미하는 겁니다. 얘는 숫자가 아니다. 얘는 언제 나오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엑셀 파일을 불러오잖아요. 그럼 엑셀 파일 안에 비어있는 게 생기죠. 비어있는 게 생기면 걔가 not a number라고 해가지고 NaN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막 부르다 보면 numpy는 비교적 이게 C 언어로 치면 약간 오래된 예전부터 전통적인 그런 언어기 때문에 지금 파이썬처럼 갑자기 막 문자를 막 취급하고 이런 기능이 그때는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나왔을 때 처리를 쉽게 하고자 이제 얘는 넘버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특별한 문자를 하나 이렇게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인피니티는 아시죠? 극한에서 이제 너무 점점점 증가한다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무한대를 의미하는 기호를 우리가 INF라고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NaN, not a number 값은 그냥 mp.nan이라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not a number가 되고요. 얘도 numpy에서 어떤 숫자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계산 자체는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뭐 2를 더해도 그냥
숫자가 아닌 거랑은 뭘 더해도 그냥 숫자가 아닌 거고, 맞죠? 그리고 뭘 곱해도 숫자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연산 자체는 가능한데 결과값은 그냥 이렇게 난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0 곱하기 mp.inf는 뭐가 될까요? 실행해보면 아시겠지만, 이거 0하고 무한대랑 곱하면 이게 사실 무한대라고 하는 건 값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근데 얘는 곱하면 n의 n이 나와요. 그러니까 극한으로 치면 0으로 극한 가는 것과 무한대로 극한 가는 거는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서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0이 나올 수도 있고 무한대가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얘는 그냥 숫자가 아닌 걸로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빈 칸에다가 뭐 이런 걸 채워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numpy.nan 값을 사용해서 넣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아까 제가 우리 실수 배열이 MAT가 있죠. MAT를 이용합시다. 자, MAT가 있는데요. 이것도 그냥 보여드릴게요. MAT라고 하면 이런 그 행렬이 나오는데 안에 있는 요소들이 다 정수죠. 뒤에 점 안 붙어 있으니까 정수죠. 사실 넘파이는 그 서로 다른 그 데이터형을 쓸 수가 없어서 전체가 다 정수를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MAT라고 하는 거에 맨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을 제가 값을 바꾸고 싶어요. mp.nan이라고. 네. 이렇게 바꾸고 싶으면 바뀌어지냐라고 하면 이제 안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nan이라고 하는 거는 플로트 형태, 그러니까 실수 형태에서만 사용 가능한 값이다. 뭐 이렇게 의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MAT에 타입을 바꿔주는 게 있었죠. AS 타입을 mp.double로 실수 형태로 바꿔준 다음에,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중간에 있는 값을 nan 값으로 바꿔주면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MAT를 입력해 봅시다. 네, 잠깐만요. 바뀌었고, 여기 MAT의 AS 타입을 MPW라고 했는데 왜 안 바뀌었을까요? 이게 더블이 안 먹나 봐요. 더블 대신에 바꿔볼게요. FL 플롯 64로 바꿔볼게요. 되는지. 이것도 안 바뀌네요.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얘로 다시 지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MAT가 있었는데 거기에 AS 타입을 이렇게 더블 해도 되겠죠. 아까 다시 더블로 한 거를 다시 MAT로 저장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도 그러면 네, 뒤에 점 붙었죠. 네, 요거를 형태를 바꿔서 다시 MAT로 지정해 준다. 이렇게 해야지 먹어서 이렇게 바뀐 거를 가지고 중간에 0번째랑 뭐 1번째에다가 mp.nan으로 점이 아니고 는 중간에 난 데이터로 바꿔주면 매트릭스의 형태의 중간에 이렇게 nan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넘파이 이게 예전 프로그래밍의 성질을 우리가 보게 된 건데, 이렇게 데이터 타입에 좀 민감한 게 조금 있습니다. 이게 파이썬 리스트로 하면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경험을 잠깐 해보고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넘파이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연산을 한번 우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은 리스트랑 달라요. 넘파이에서. 넘파이 배열을 만들면요, 덧셈은 요소별 덧셈, 그 원소별 더하는 거 빼기는 요소별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A 동그라미 치는 요걸 하게 되면 벡터랑
이제 행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행렬 연산, 행렬 곱, 벡터 곱 이런 거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죠. 자, 3x3 배열을 해봅시다. A라고 할까요? A를 np.arrange. 네, 배열 생성하는 거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arrange 쓰는 겁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 하고요. 그리고 요거를 reshape 아까 배운 거 하면 되겠죠? 3,3 이렇게 하게 되고 3,3 이렇게 하게 되면 1부터 9까지 3행 3열의 배열을 가지고 이제 A를 하게 되는데요. 자, A를 서로 더해 봅시다. A 더하기 A 어떻게 될까요? A 더하기 A 하면 요렇게 2, 4, 6, 8, 10, 12 각각의 A 더하기 A니까 1 더하기 1, 2 더하기 2, 3 더하기 3을 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전부 다 각 요소별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빼기를 해보면 0이 나오게 될 거고요. 맞죠? 똑같은 것끼리 빼니까 곱셈을 하게 되면 같은 애들끼리 곱한 결과가 나오게 될 거고 나눗셈을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같은 걸 같은 걸로 나누니까 1이 나오겠죠. 같은 걸 같은 걸로 나눴으니까. 네, 이렇게 나누게 되고 행렬곱은 A의 우리 골뱅이라고 불리는 이걸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30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지금 이렇게 생긴 거니까 1 곱하기 1 더하기 이렇게 나온 거죠. 1 그다음에 4 잠깐만 행렬 곱이 더하기 맞게 된 건가요? 30이 A가 요거였죠. 1, 2, 3이었죠. 제가 헷갈려가지고 A 하면 그죠?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3 하면 3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행렬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 같은 걸 사용하면 이런 연산을 할 때 일일이 펑션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혹시 수치 계산을 하거나 이런 행렬 계산, 벡터 계산을 할 때 num파이를 사용해서 걔를 불러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해주니까 우리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수치 계산을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차원 그리고 배열의 종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숫자 하나만 있을 때는 우리가 그거를 0차원이라고 얘기하고 보통 그걸 스칼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번 A라고 하는 값은 np.array 하고 해서 그냥 숫자 하나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숫자 하나를 가지고 num파이 array로 만드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a.shape라고 하는 A의 배열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A의 number of dimension, ndim이라고 해서 차원이 얼마인가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이렇게 실행을 하면 맨 마지막 얘만 실행이 되니까 프린트로 묶어주겠습니다. 프린트로 묶어줘 보고 밑에 얘들도 프린트로 묶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쉐이프는 없다. 아예 없다. 얘는 뭐 모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디멘전은 0이다. 그래서 어떤 숫자를 하나만 가진 그런 어레이는 우리가 0차원 그리고 쉐입은 특별히 없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벡터를 한번 보죠. 똑같이 A를 만드는데 얘를 np.arrange로 만들까요? arrange로 만들고 뭐 그냥 1부터 10까지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만들고 똑같이 얘 쉐이프하고 넘버 오브 디멘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이게 1부터 9까지니까 총 9
뒤에는 없고 그냥 9개의 그냥 모양이 있는 전체 9개의 데이터가 있는 그런 형태라고 쉐이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넘버 오브 디멘전 1, 차원은 1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렬은 앞에 했던 거 똑같이 해서 리쉐이프만 좀 해볼까요? 똑같은 건데 이게 총 9개의 데이터니까 shape 3,3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얘는 우리가 1부터 9까지를 만든 다음에 3행 3멸로 리쉐이프를 해주다 보니까 쉐입이 3행 3멸이 나왔고 그 다음에 디멘전은 2차원 행열이 각각 한 개의 차원이 돼서 우리가 2차원짜리 어떤 배열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텐서를 한번 또 만든 3차원 이상으로 텐서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한번 해보면 똑같이 복사를 한 다음에 9니까 9 하지 말고 2로 해볼까요? 2면 8이니까 9까지만 만든 다음에 2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세 개의 쉐입이 2로 구성되어 있는 쉐입이고요. 현재의 이 배열의 차원은 3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양 궁금하면 여기다가 코드 추가해서 그냥 우리가 A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죠. 아까 봤던 1, 2, 3, 4, 5, 6, 7, 8인데 1, 2하고 3, 4하고 하나 있고 뒤쪽 편에 5, 6하고 7, 8하고 물려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3천 이상은 텐서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뭐 1, 2, 3, 4, 5, 6, 7, 8, 90, 11, 12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게 이미지로 하면 레드 값, 그린 값, 블루 값이 돼가지고 하나의 사진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어차피 다 숫자로 컴퓨터에서 이루어지는 건 다 숫자로 모든 걸 만드는 거니까 아까 잠깐 그 컨테스트에 그림이 어떤 데이터로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쉽게 구성할 수 있는 건데요. 실습은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arrange라고 하는 것 명령을 이용해서 1부터 어디까지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배열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once라고 하면 말 그대로 숫자 1로만 구성되어 있는 배열 만드는 거고요. zeros라고 하게 되면 숫자 0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배열을 만드는 거고 풀이라고 하면 여기에 value를 넣어서 어떤 그 값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value를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ice라고 하면 특별히 단위 행렬을 만드는 겁니다. 대각 성분이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행렬. 이건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떻게 생긴 건지 아니까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1로 구성된 3천 텐서의 구조는 2, 3, 2를 만들어라 라고 하면 똑같이 만듭니다. numpy.1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once라고 하면 되고요. 그리고 shape이 2, 3, 2. shape은 안에 이렇게 튜플 형태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네, 그러면 2, 3, 2 형태의 1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런 텐서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once 대신에 컨트롤 C에서 0으로 구성된 거라고 하면 제로스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0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2, 3, 2 구조의 텐서를 또 만들었고요. numpy에는 여러 가지 숫자를 초월수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뭐 파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수 2라든지 이런 자연상수 2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mp.py라고 하면 이제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해보면요. 이번에는 mp 어떤 숫자를 해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도 가능해요.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mp.once의 2, 3, 2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다 1인 숫자를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게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다 2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1이었는데 거기에 다 2를 더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만약에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하면 그러면 또 3이 되는 거거든요. 더하기 1에다가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파이로 구성된 게 있다면 여기다가 np.파이, 요거는 이제 원주율을 나타내는 숫자를 특별히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그러면 3.1415 이런 식으로 얘가 만들게 됩니다. 아니면 여기서 배웠던 풀이라고 하는 명령어도 똑같이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np.full 꽉 채우라는 뜻이죠. 232 구조에 있는 이 구조의 쉐입의 텐서를 어떤 값으로 채우냐면 numpy.py라는 값으로 채워라. 콤마 이렇게. 그러면 똑같이 전체의 232 구조의 쉐입의 텐서를 np.py로 채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단위 행렬을 생성하는 i즈라고 하는 명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np.iz 하고 그냥 3이라고 치면 3행 3열 행렬을 만드는데 대각성분은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i즈가 아니고 여기 틀렸나 보네요. i였나 보네요. i. 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i였네요. 네. i입니다. 그래서 EYE라고 하면 이렇게 대각성분이 1이고 나머지는 0인 이런 이제 행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배열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통계 계산하는 것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미인을 하면 평균값을 계산해주고 메디안을 하면 중간 번째에 있는 가장 가운데에 있는 순서 중에 가장 가운데에 있는 값을 뽑아주고 표준 편차, 분산 이런 것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 A를 생성하고 우리가 통계값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네, A부터 B까지 n개의 정수를 무작위 생성 해볼까요? numpy도 똑같이 랜덤 그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걸 똑같이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numpy 랜덤 함수에 rand int 하면 우리 아까 그냥 한 것처럼 정수를 생성하는데 A부터 B까지 50점부터 100점까지. 그런데 사이즈가 얼마냐? 얘를 총 몇 번 할 거냐? 뭐 예를 들어서 6개로 해볼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59점, 58점, 95점 이렇게 전체 이런 정수를 이제 생성하게 되는데요. 생성을 한 다음에 제가 뭘 하려고 했을까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맞아 통계값을 이제 내야 되죠. 그럼 요거를 가지고 통계값을 내봅시다. 이거 생성할 때마다 여러분 숫자 바뀌어요. 이게 랜덤이니까 바뀌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것도 한번 알려드려야지. 이 숫자를 고정시킬 수가 있어요. 고정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이 숫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난수를 생성하는 게 아까 얘기드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잖아요. 이 요인에 의해서 시드라는 거를 딱 바꾸게 되고 그 시드에 의해서 이런 난수가 결정되는 거라서 만약에 시드를 우리가 통일을 시키면 랜덤인데 랜덤 아닌 랜덤이 되는 거죠. 랜덤 값인데 다 똑같은 값이 나오는 랜덤 그런 겁니다. 이거 언제 쓰이냐면 난수를 이용해서 여러분 그 논문도 쓰고 실험도 하잖아요. 근데 다음번에 또 실험을 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오게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랜덤성이지만 똑같이 나와야지 이게 실험이 잘 됐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이런 걸 쓰는데 시드는 어떻게 만드냐면 np.numpy에 시드라고 있어요. 시드. 그래서 시드 넘버를 우리가 고정을 한 뭐 여기 숫자 아무거나 치면 됩니다. 예를 들어 0이라고 치면 0번째 시드, 뭐 100이라면 100번째 시드 이렇게 되고요. 그랬을 때 랜덤 인트 numpy 바로 시드가 아니고 랜덤 시드 같은데요. 네, 요 같다. 맞나? 네.
제가 CD 0으로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나오나요? 같나요? 다른가요? 같아요? 맞아요. 이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 CD를 고정시켜도 첫 번째 실행했을 때 두 번째 실행했을 때는 같은데 몇 번 실행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같나요? 지금 94, 97, 50 똑같이 나오나요? 아니에요? 달라요? 달라요? 네, 그렇구나. CD를 한 다음에 이거 또 실행하면 달라질 거야 아마. 똑같은데. 94, 97, 50. 똑같은데 이거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일단은 통일시켜서 이렇게 숫자를 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그냥 우리 A라고 지정을 해볼까요? 그냥 A 값이라고 지정을 한 다음에 실행하면 달라지려나? 그래서 한번 평균을 계산해 봅시다. 평균 계산하는 방법은 A에다가 점 민, 평균을 의미하는 민이라고 이렇게 하고 괄호 열고 닫고라고 하면 72.66667이 평균이네요. 평균 같은가요? 다른가요? A를 해보면 이게 랜덤 함수를 쓰면 이런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저는 요 값인데 같은 값인가요? 다른 값 있나요? 달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기능은 똑같은데 다른 값을 가지고 하는 걸 뿐이니까. C는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민 대신에 뭐 중앙값이나 표준편차 이런 것도 한번 구해 봅시다. 민 대신에 뭐 메디안이나 메디안 값이나 이렇게 하면 평균을 구할 수 있고요. 메디안은 뒤에 이렇게 안 붙는구나. 잠시만요. mp 메디안 A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이게 제가 아까는 A.min이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아까는 A.min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거는 객체 처리로 아까 배웠죠. 어떤 객체 뒤에 명령을 붙이는 거라고 했고 요거는 명령이 있어도 명령을 치고 앞에다가 안에 대상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이게 둘 다 되는 게 있고 이것만 되는 게 있고 저것만 되는 게 있고 함수마다 다 이래서 제가 설명을 보시면 여기는 제가 numpy.min 하고 안에 array라고 해놨죠. 이렇게 된 경우는 우리가 numpy 대신에 이름을 np로 바꿨으니까 np 대신에 np.median에 배열하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런 형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median 대신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는 STD 이런 거를 이런 걸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준 편차는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배열이 있을 때 우리가 통계값을 뽑아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배열이 1차원 배열일 때 우리가 이런 걸 해봤는데요. 이제는 좀 다차원 배열일 때 통계값을 어떻게 뽑아내는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다차원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A는 똑같이 np.random. arrange로 할게요. 여러분 우리 숫자 똑같은 거 보니까 arrange로 할게요. arrange 하고 뭐 1부터 그냥 7까지 한 다음에 reshape 2, 3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1, 2, 3, 4, 5, 6을 2행 3열 쪽에 집어넣어서 이제 1, 2, 3, 4, 5, 6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의 평균값은 1, 2, 3, 4, 5, 6을 다 통째로 해서 평균값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가능해요. 행 기준으로 보면 1, 2, 3에 대한 평균값, 4, 5, 6에 대한 평균값, 맞죠? 행 기준으로. 열 기준으로 보면 1하고 4에 대한 평균값, 2하고 5에 대한 평균값, 3하고 6에 대한 평균값. 이렇게 차원별로 평균값을 지어낼 수도 있고 전체 다 평균을 지어낼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차원별로 평균을 지정할 때 우리가 이런 axis라고 하는 명령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np.min 평균을 낼 건데 뭐냐면 우리가 A라고 하는 지금 배열의 평균을 낼 건데
엑시스를 어디로 둘 것인가 하면 0부터 해봅시다. 0. 0으로 하게 되면 행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3개가 나와요. 아까 6개였으니까 행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하나 평균 구하고 하나 평균 구하고 하나 평균 구하고 1로 하게 되면 열로 진행하니까 2개가 나오겠죠. 자, A를 한번 우리가 뽑아보고 해봅시다. 지금 A를 1로 하게 되면 이렇게 A가 1이면 열 방향으로 진행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열이니까 이쪽이랑 이쪽이랑 열 2개로 엑시스가 되게 헷갈리는데 여기부터 설명할게요. x가 0이 되게 되면 이게 행이니까 행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1하고 4하고 만들어서 하나 만들고 또 2하고 5하고 이쪽 방향으로 진행해서 하나 만들고 3하고 6하고 진행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2.5, 3.5, 4.5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1이라고 하게 되면 열로 진행하면서 1, 2, 3의 평균인 2를 하나 만들게 되고 4, 5, 6의 평균이 5를 만들게 되고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0하고 1하고 많이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이 2개가 어쨌든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배열에 대한 평균값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요 실습은 이렇게 진행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스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은 뭐냐면 쌓는 걸 우리가 스택이라고 하죠. 만약에 어떤 배열이 있고 그 옆에다가 아까 리스트에 덧셈이라고 하면 옆에 붙였잖아요. 그런 식으로 붙이는 거를 이제 넘파이에서는 특별히 스택이라고 하는 명령을 수행해서 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2개를 먼저 그냥 간단하게 만들게요. A는 mp. array라고 그냥 간단하게 만들죠. 0하고 1 오랜만에 array로 이렇게 하면 0하고 1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이제 numpy array로 바꾸는 거죠. B는 mp. 또 array인데 2하고 3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개의 배열을 만든 다음에 가로 스택, 즉 0, 1 옆에 가로로 2, 3을 붙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위에 나와 있듯이 h 스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mp.h 스택 호리존탈 스택에서 A하고 B를 이렇게 리스트로 묶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0, 1하고 2, 3이 가로로 옆에 갖다 딱 붙었죠.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로로 붙이고 싶으면 H 스택이 아닌 버티컬 스택 B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H 대신에 V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밑으로 세로로 붙이니까 0, 1 밑에 이렇게 2, 3이 붙는 이런 식으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택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 넘파이라고 하는 거는 막 숫자가 막 있는데 걔를 막 계산도 막 해주. 사실 넘파이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면 그 벡터랑 수학 쪽에 있는 계산을 얘가 알아서 해주는 좋은 함수들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뭐 수학적으로는 행렬이 있을 때 역행렬을 계산해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고유값 고유치를 계산해 준다든지 이런 수학적으로 어려운 계산들을 얘가 쉽게 해주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활용할 때 많이 쓰게 되는데 어쨌든 C 언어를 사용해서 큰 배열이 있을 때 걔를 계산하는 게 파이썬의 기본적인 배열보다는 얘가 더 강력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수치적인 배열을 다룰 때는 이제 넘파이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파이에 대한 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중요한 판다스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판다스는 제가 설명을 라벨링 데이터를 쉽고 직관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고안된 빠르고 유연한 파이썬 패키지. 그러니까
데이터를 바로 처리하려고 나온 라이브러리가 판다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데이터를 다루고 싶다고 하면 필수적으로 이제 판다스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제가 여기 주요 사용법이라고 유명한 판다스 치트시트라고 하는 요 사이트가 있는데요. 판다스의 주요 명령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복잡해 보이겠지만 이게 뭐 리쉐이프, 우리 아까 했던 거 쉐입을 바꾸는 방법, 두 개 합치는 방법, 쪼개는 방법, 병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 우리가 유용하게 쓸만한 것들을 한번 배워서 이거 어떻게 나갈까? 알겠다. X. 네. 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다스 임포트는 이렇게 판다스는 PANDAS라고 하고요. 요거는 보통 별칭을 PD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판다스 임포트는 이렇게 하면 되고, 판다스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요. 시리즈 객체는 1차원 배열이에요. 우리 아까 넘파이에서 쭉 나와 있는 1차원 배열을 시리즈 객체라고 해서 딕셔너리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 그 오전에 배웠던,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2차원 배열은 우리 테이블 형태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객체 두 개가 있어서 먼저 시리즈 객체를 배우고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다스를 먼저 임포트를 한 다음에요. 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서 시리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판다스를 임포트 할게요. 임포트 판다스 as pd 이렇게 하면 판다스를 이제 pd라고 하는 별칭으로 이제 임포트를 하게 되고요. 리스트를 우리가 대충 만들게요. 데이터라고 이제 한번 해볼까요? 데이터는 점수 뭐 56점, 78점 점수 대충 한 4개 정도만 이렇게 해봅시다. 4개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판다스 데이터로 이걸 바꿀 건데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위에 나왔습니다. 판다스의 1차원 데이터는 1차원 배열 데이터는 시리즈라고 하는 객체로 만들고요. 거기에 어떤 값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얘기하고 여기 인덱스를 지정하는 건데 인덱스가 딕셔너리에 있는 키처럼 이 점수 하나하나가 뭘 의미하는지를 적어주는 겁니다. 뭐 안 적어주면 그냥 0, 1, 2, 3 이렇게 지정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시리즈니까 그냥 S라고 할까요? S는 판다스의 시리즈가 되겠고요. 그리고 값은 우리가 앞서서 했던 데이터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고요. 그리고 인덱스는 인덱스는 리스트 형태인지 딕셔너리 형태인지 헷갈려서 한번 리스트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딕셔너리로 바꿀게요. 뭐 국어, 영어, 수학 하나 더 있네요. 뭐 바이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는지. 됐네요.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라고 하는 56점, 78점, 90점, 43점이 있고 거기에 인덱스를 넣어서 그럼 S를 한번 출력해 보죠. S 이렇게 약간 좀 판다스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다루는 거다 보니까 출력을 할 때도 조금 눈으로 보기 좋게 이렇게 출력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정한 뭐 KOR이 56점, 잉글리시가 78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1차원 배열이 되겠고요. 그리고 반환하는 방법 얘는 딕셔너리랑 거의 비슷해서 딕셔너리랑 비슷하게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S에다가 이제 KOR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까 키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우리가 인덱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만 바뀐 건데요. 그러면 S의 KOR은 56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밸류를 반환할 수가 있고요. 얘는 특별히 슬라이싱도 가능한데 뭐 예를 들어서 KOR부터 순서가 있어서 뭐 매스까지 이렇게 점수를 반환해라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KOR부터 매스까지 이렇게 슬라이싱을 이용해서 반환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차원 배열 데이터인 시리즈를 우리가 해보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 가지 메소드가 있는데요. 빠른가요?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먼저 value count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많이 쓰이는 건데 지금은 제가 데이터를 뭐 56점, 78점 따로따로 줬지만 뭐 반복되는 데이터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양성이 100명, 음성은 30명이라고 했을 때 value count를 실행하게 되면 양성은 몇 명이다. 동일한 데이터 값이 있을 때 뭐 음성은 몇 명이다. 이렇게 동일한 값이 몇 개 있는지를 표현해 주는 게 바로 value count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s in이라고 하면 아까 is하고 in하고 두 개 합친 건데 어떤 이 리스트에서 얘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속해주는 명령이고요. 그다음에 그 numPy랑 똑같이 통계값은 똑같은 명령을 줄 수가 있습니다. 뭐 합계라든지 평균이라든지 표준 편차 이런 건 똑같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요걸 하면 부등식을 위한 값 분석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S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60점이 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제가 해볼게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S는 60보다 큰 애. S는 아까 그 판다스에 있는 시리즈였는데요. 거기서 60보다 큰 애를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부등식이니까 이제 부울 형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국어는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럼 이 중에 true라고 하는 애들만 내가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S에다가 S는 60보다 큰 애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S가 60보다 큰 애 true는 뭐 영어하고 수학이니까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두 개만 딱 나오게 되는 거죠. 네. 60보다 큰 점수 두 개만 나오게 돼서 요 형태, 여기 지금 갑자기 이렇게 나와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S는 60보다 큰 거는 English랑 Math 두 개만 true였으니까 걔에 관련된 S 값을 출력하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잘 안 되는 거 있나요? 그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이렇게 손 들면 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value count는 지금은 이제 요거를 크게 쓸 필요가 없지만 s.value count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은 다 값이 다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56점이 1개, 78점도 1개, 90점 1개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동일한 데이터가 여러 개 쌓이게 되면 그게 몇 개 있는지 뭐 남녀 엄청 큰 데이터에 남자와 여자가 막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그러면 value count를 해보면 몇 명인지 바로바로 뜰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쓸 수가 있겠고요. 여기 is in이라고 하는 거는 그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아까 부등식에서 뭐 예를 들어 지금 56점, 78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56점짜리랑 뭐 97점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true, false 이렇게 뜨는 거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점수 중에 56점짜리 점수가 있어? 그러면 국어가 56점 이런 식으로 리스트 안에 점수를 몇 개 입력하면 그 점수에 해당되는 인덱스가 뭔지를 반환해주는 이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냥 아무 점수나 입력해버리면 0이라고 해당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S로 또 묶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처럼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뜨겠죠. 해당되는 점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묶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합계, 최대, 최소,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거는 구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S에다가 뒤에 sum이라고 해주면 274. 요거는 뒤에 이렇게 바로 판다스는 뒤에다가 붙이면 함수가 실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값은 뭐 max. 제일 큰 값 뭐냐? 97이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우리가 데이터가 엄청 많아서 모른다고 치고 그러니까 그 가장 맥스 가장 큰 값을 가지는 것에 대한 과목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가 얘로 덮었으면 되겠죠. 가장 큰 값에 있는 S는 출력하라라고 하면 이거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97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맥스가 이렇게 S가 자체가 S 값 중에서 S의 맥스랑 똑같이 되는 애의 S는 누구신가 이렇게 물어봐야겠네요. 그러면 매스 97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최대값과 같은 S를 갖는 S는 무엇이냐 이렇게 좀 복잡해지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최대값, 최소값은 min이라고 바꾸면 되겠고요. 이렇게 그래서 sum, max, min 표준 편차는 아까 std로 바꿔주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보거나 그것에 대한 평균값을 쉽게 찾아주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시리즈는 사실 잘 안 쓰이고 왜냐면 1차원 객체니까 우리가 그렇게 데이터를 요거를 다룰 일은 크게 많지 않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2차원 배열 데이터인 데이터 프레임 객체를 우리가 요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죠. 자, 제가 시드 여기다 적어놨었네요. np.random seed 0 우리 똑같이 결과 만들려고 하고요. 다음에 제가 요 데이터를 numpy.random.randint에서 50점부터 100점인데 4행 3열의 데이터로 만들려고 했는데 요거 같이 한번 실행해 봅시다. 자, 실행해 보고 실행하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건데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게요. 데이터 프레임은 약자로 보통 DF라고 많이 쓰고요. DF는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의 D하고 F는 대문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고요. 얘는 우리 표에서 보면 열에 해당되는 정보하고 행에 해당되는 정보가 있잖아요. 그거를 입력해 줄 수가 있는데 먼저 열에 해당되는 정보는 어떻게 입력하냐면 행에 해당되는 정보는 인덱스 아까 그 시리즈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입력을 하고요. 열에 대한 정보는 컬럼스라고 입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덱스를 지금 이게 행이 4행이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할게요. A반, B반, C반, D반 이렇게 인덱스를 주고요. 좀 올려서 그리고 컬럼즈는요. 컬럼즈는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런 식으로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줘서 DF를 한번 출력해 보죠. 그리고 괄호까지 치고 DF를 출력해 보면 이렇게 뭐 좀 이쁘게 나왔죠. 네. 그러니까 행은 지금 4개고 열은 3개인데 행에다가는 제가 A, B, C, D를 인덱스로 줬고요. 인덱스는 이렇게 리스트로 줬습니다. 리스트 안에 A, B, C, D가 우리 인덱스고 A, B, C, D. 그리고 컬럼즈 요거는 KOR, ENG, MES다 라고 해서 이렇게 주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오게 됐죠. 우리가 사실 이런 데이터를 만들 건 아니잖아요. 있는 데이터를 불러와 쓰는 것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 본 건데 이제 테이블 데이터가 주로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이쪽 위쪽에 붙는 이름은 컬럼즈고 행 쪽에 붙는 이름은 이제 인덱스다라고 하는 요 용어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쉐입도 한번 보죠. 쉐입은 데이터가 엄청 많을 때 예를 들어 지금 A, B, C, D가 있는 게 아니고 뭐 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라고 합시다. 이거를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과목도 엄청나게 많다고 했을 때 몇 개와 과목에 몇 명 사람의 데이터가 있는지를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DF에다가 뒤에 쉐입을 붙이면 이게 데이터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행 3이니까 전체 행은 4개고 열은 3개다. 이렇게 쉐입을 붙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내일 실제로 데이터를 다룰 때는 맨 처음 해봐야 될 작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뭐 엑셀로 보면 엄청 많아가지고 이게 몇 개인지 판단이 안 서는데 전체 행이 몇 개고 열이 몇 개냐를 판단하려면 먼저 쉐입으로 요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지금은 우리가 직접 컬럼즈를 입력했지만 어떤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 그것에 대한 컬럼 정보가 뭔지를 궁금할 때는 df에다가 .columns라고 쓰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KOR하고 ENG하고 MES하고 세 가지 컬럼주가 있구나. 마찬가지로 DF에 인덱스라고 검색을 하면 A, B, C, D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요거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어떤 이런 데이터 형태를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뭐 테이블 데이터, 뭐 태블러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표라고 우리가 많이 쓰이죠. 이렇게 생긴 데이터를.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쓸 때 처음에 구조를 확인하고 열에 대한 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으며 행에 대한 정보가 어떤 게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각각의 사람이 있을 때 혈압은 얼마고, 뭐 체중은 얼마고, 성별은 얼마고 이런 게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과정을 먼저 취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싱을 한번, 교수님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네.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싱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전체적인 데이터를 뽑아낸 거고 부분 데이터를 어떻게 뽑아내는지를 우리가 알겠습니다. 다 못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끝나면 얘기해 주시면 오늘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내일 하죠.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자, 첫 번째, 만약에 데이터 프레임에 그냥 대괄호를 쳐가지고 자료를 뽑을 때는 컬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은 컬럼 기준이에요. 첫 번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DF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대괄호를 한 개만 쓸 때는 뭐 KOR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네요. 일단은 컬럼 기준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DF의 KOR이라고 검색을 쓰게 되면 이렇게 A, B, C, D의 KOR 점수가 얼마인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괄호를 한 개를 쓰는 인덱싱은 열 기준이다. A, B 뭐 KOR 대신에 뭐 영어를 쓰면 영어 점수가 이렇게 A, B, C, D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열 기준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의 A라고 하는 사람의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알고 싶다고 하면 좀 독특한 인덱싱을 해야 되는데 DF에다가 점하고 LOC를 써요. LOC, 로케이션으로 LOC를 따로 씁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인덱스를 사용한 반어를 위해서 여기 LOC라는 거 하는 걸 써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냐? A다라는 A 점수를 다 원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코리아 잉글리시 메시지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열에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으면 그냥 대괄호 안에다가 컬럼 정보를 집어넣어주면 각각 사람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고요. 어떤 사람에 대한 그 컬럼 정보를 다 얻고 싶으면 여기에 .loc라고 하는 걸 붙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싱은 뭐 똑같죠. A 만약에 콜론 써서 A, B, C, D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부터 C라는 사람까지 내가 쓰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A부터 C까지 이렇게 하게 되고요. 여기 그 컬럼 인덱싱도 마찬가지 슬라이싱도 가능한데요. ENG부터 ENG라고 하지 말고 KOR부터 ENG까지 데이터를 얻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ENG부터 컬럼즈 요거는 인덱싱 슬라이싱이 안 되나 보네요. 0부터 여기까지. 네. 이렇게는 안 되나 보네요. 여기까지 일단은 이렇게 하고 놓겠습니다. 키워드만 이렇게 되는데 슬라이싱은 인덱스 좀 이렇게 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A의 KOR 점수만 얻고 싶다고 하면 우리가 리스트랑 넘파이를 배웠을 때는 행 정보랑 열 정보를 주면 그 값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 프레임은 조금 독특하게 열 정보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뒤에 행 정보를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열 기준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주게 되면 94점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OR하고 영어하고 매스 뒤에다가
이제 썸이라고 하는 컬럼, 요거 다 더한 컬럼을 추가하고 싶은데 요거를 추가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일단 딕셔너리랑 똑같이 썸이라고 하는 우리가 모르는 기존에 있지 않은 걸 집어넣으면 새롭게 컬럼을 만드는데 그 새롭게 만든 컬럼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df에 뭐 예를 들어 처음에 KOR을 있는 걸 데이터들을 더하고 썸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KOR 데이터를 더하고 또 영어라고 하는 데이터를 뒤에 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스라고 하는 거를 더해서 df로 출력해 보면 뒤에 이렇게 썸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뒤에 추가돼서 나오게 됩니다. 아까 딕셔너리랑 비슷한데요. 우리가 없던 컬럼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새롭게 컬럼을 만들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는 각각의 열에 있는 것들을 더해서 만들어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컬럼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필요 없어서 썸이라고 하는 컬럼은 제거하고 싶어요. 만약에 지우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지우냐면 위에 보시면 드랍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 드랍이라고 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을 이제 액시스 뭘로 할 것이냐. 그래서 액시스를 0으로 하면 행을 지우는 거고 1로 하면 열을 지우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썸이라고 하는 열을 지우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자, df에다가 드랍 나 지우고 싶다. 뭘 지우고 싶냐면 썸이라고 하는 새롭게 만든 열을 지우고 싶다. 근데 열이라고 하는 걸 지정해 줘야 되니까 액시스를 1이라고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실행을 하면 이게 는 1. 는 1이라고 해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썸이 지워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제로 지워진 게 아니고요. 지운 상태에서 출력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쓴 다음에 밑에다가 df라고 치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한 거는 그냥 썸을 지운 상태로 그냥 그 데이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 실제 지운 건 아니에요. 실제 지우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위에 올라가시면 설명에 inplace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는데 요거를 true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지워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한번 넣어볼까요? axis 1에다가 뒤에다가 콤마 치고 in place는 true다. 네, 이렇게 하게 되고 하게 되면 실제로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썸이라고 하는 열이 완전히 제거가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할 때는 어떻게 쓰냐면요. 아까 썸이 있다고 쳤을 때 썸 지금 지워졌지만 썸이 있다고 쳤을 때 이렇게 해서 뭐 df 제로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 지우고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게 되면 df는 df 그대로 남아 있고 그리고 df 제로라고 하는 새로운 애에다가는 요 썸을 지운 상태로 남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제로 지워버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A라고 하는 인덱스를 제거하고 싶으면 똑같이 df. 클래스 A가 아니죠. 제가 지금 이번에는 쉽게 하느라고 그냥 A라고 했죠. A를 지우고 싶으면 df에 드랍 하고요. 그리고 나는 A를 지우고 싶다 라고 하고 액시스는 행이기 때문에 0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A가 지워지고 B, C, D만 남죠. 이게 실제로 지운 게 아니고 보여지는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 똑같이 inplace true를 하게 되면 실제로 지우게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df0라고 이렇게 새롭게 변수를 입력하게 되면 지운 i를 가지고 df0에 이제 입력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열을 추가하고 지우고 하는 거는 데이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쓸데없는 거는 지워줘야겠죠. 또 새로운 데이터가 있으면 추가해줘야 되고 그래서 요거는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결측지 처리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엑셀이나 CSV 파일을 판다수로 불러왔을 때
비어있는 값이 만약에 있잖아요. 엑셀 여러분 엑셀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데이터가 막 있는데 중간에 어떤 그 셀이 비어있는 거예요. 만약에 비어있는데 얘를 불러오면 판다스는 어떻게 인식을 하면 numpy nan 아까 기억나시죠? 그걸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100명의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뭐 혈압, 체중 뭐 이런 것들 데이터가 쭉 있는데 혈압이 쫙 있는데 뭐 이 사람의 혈압이 데이터가 없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 혈압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우리가 쓰는 데이터에서 제거를 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의 혈압 데이터는 뭐 그냥 대충 뭐 이런 걸로 넣자.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혈압 자체를 없애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결측지 처리라고 하는 거는 이 비어있는 값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결측치 처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측치를 처리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drop nan 데이터라고 하게 되면 그 자료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측치가 있는 열을 없애거나 행을 없애버리는 걸 drop na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fill na라고 하게 되면 그 결측치를 대신에 어떤 그 값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네, 여기 두 가지 처리가 있어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컬럼의 매스 그리고 인덱스 B 데이터를 numpy 난으로 제가 바꿔볼게요. 아까 df가 잘 살아있나요? 네, df가 살아있죠. df에서 제가 df의 수학 매스에다가 그리고 b를 mp.nan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df를 출력해보면 네, 여기가 바뀌었죠. 보이죠? 이렇게 만약에 엑셀 불렀을 때 여기에 빈 데이터였으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임의적으로 이제 nan으로 바꿔줬지만 만약에 이렇게 생긴 엑셀 표가 있는데 그거를 판다스로 불러온다. 그 불러오는 건 내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왔을 때 비어 있으면 이제 얘가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의로 우리가 매스에 있는 b를 nan 데이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결측치가 있는 행을 제거한다고 하면 뭘 지우는 거예요? 결국 행을 지우는 거니까 이걸 지우는 거죠. 그러니까 b를 다 지운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그걸 한번 수행해 보면요. 데이터 프레임 df에다가 drop 나 이렇게 해서 nan 데이터를 지울 건데 여기서 쓰임이 엑시스를 뭘로 할 것인가? 열을 제거할 거면 0, 행을 제거할 거면 또 1이잖아요. 그래서 엑시스 1을 하게 되면 행을 제거하게 됩니다. 1이 열이었구나. 0이 행이었구나. 네, 저기 오타네요. 네, 이렇게. 그러면 이 위에 두 개를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위의 데이터는 이제 여기 결측치가 있는 값인데 이 결측치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b를 다 지웠거든요. 그래서 b를 지우고 나니까 a, c, d 이렇게만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지워졌을까요? 아까랑 똑같이 실제로 지워진 건 아니고요. 이것도 인플레이스라고 하는 그게 있어서 인플레이스 true라고 하면 실제로 지워지는 거고 지금 보여주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똑같이 뭐 여기다가 새로운 변수를 입력해서 지운 거를 우리가 다르게 두 개를 비교하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결측치가 있는 열을 제거해 봅시다. 그럼 1이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결측치가 있는 열이 매스였으니까 매스 자체를 다 지워버리고 이제 남아있는 게 됐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지운 건 아니고 인플레스가 이제 true가 안 붙어 있으니까 지워진 상태로 결과만 이제 보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였을까요? 또 기억이 안 나네. 그 다음에 그 우리 난 값을 지금 df를 보면 결측값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결측값이 있는데 결측값을 어떤 좀 생뚱맞은 걸로 하나 바꿔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fill 나 이렇게 fill 나에서 뭐 채워주라라고 하는 뜻인데 fill 나에서 value 어떤 값으로 채워줄 것인지를 적고요. 그 다음에 inplace true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ill 나하고 뭐 생뚱맞은 거나 해봅시다.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하고 그냥
df를 한번 출력해 볼까요? 그러면 네. 이게 df를 하면 안 되죠. 네. 그냥 출력하면 이렇게 그 NAN 데이터 대신에 어떤 문자인 OK로 바꿔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된 게 아니고 또 이게 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인플레스 2를 하게 되면 실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결축치를 처리할 때 NAN 값을 나머지 값의 평균 값으로 대체한다. 이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값이 없는 값인데 이 값을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뭐 나머지 값들의 평균, 뭐 50, 71, 56의 어떤 평균 값으로 대충 뭔가를 채워주려고 할 때 평균으로 채워주는 게 이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평균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평균 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매스 값의 평균이라고 해볼까요? 평균이라고 하면 요거는 아까 df, 데이터 프레임 전체의 매스 데이터들의 관련된 평균이다. 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df 매스라고 하면 NAN 데이터는 어차피 숫자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을 하거든요. 요걸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 요거 빼고 출력 한번 해보죠. 출력하면 이제 50점, 71점, 56점의 평균은 59점이 나온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변수, 매스 민이라고 하는 걸로 대체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df의 df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df의 결측값이 여러 군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중에서 df의 매스 쪽에만 있는 결측값에 NAN 값에 대체하는 값을 우리가 위에서 방금 계산한 매스의 평균값으로 바꿔버리겠다. 평균값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in place를 true라고 해서 실제로 값을 바꿔줘 봅시다. 이렇게 하면 df의 매스니까 이 매스 열에 있는 결측값들은 우리가 나머지 값들의 평균값으로 계산한 이것으로 대체를 하겠다. 그래서 다 끝나고 결과를 보면 이렇게 아까 여기가 비어 있었는데 비어 있는 게 나머지 값들의 평균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가 작다 보니까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해서 59를 그냥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 결측값이 많으면 걔를 임의로 한꺼번에 막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결측치가 하나였지만 뭐 사람이 뭐 수백 명이 있고 결측값도 수백 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걔를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평균값도 다 빠르게 대체해주고 싶을 때 이렇게 우리가 썼던 명령과 같은 명령을 쓰면 그냥 다 채워지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을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이게 두 개는 짧아서 금방 끝나는 거고 근데 그림 그리는 과제를 수행해야 돼가지고 네. 일단 밑에 거 먼저 할게요. 데이터 프레임 메소드는 이제 한번 쭉 봅시다. 데이터 프레임에 .t라고 하게 되면 이게 t가 트랜스포즈의 약자거든요. 행과 열을 바꿔주는 거예요. 전체 행량. 그래서 좀 이따가 하면서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A, B, C, D하고 KUR, ENG, 매스가 서로 행열이 서로 바뀌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게 트랜스포즈 약자고요. 인포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프레임의 정보를 요약해 주는 것이고요. 헤드라고 하면 데이터가 엄청 많을 때 상위 몇 개의 데이터만 우리가 딱 보고 싶을 때 헤드라고 하는 걸 쓰고요. 그 다음에 테일이라고 하는 거는 하위 몇 개의 데이터만 보고 싶을 때 이렇게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요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앞에 있었으니까 그냥 있는 걸로 그대로 할게요. 예를 들어서 DF에 있는 자료에다가 트랜스포즈 T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아까는 A, B, C, D가 행이었고 KOR, ENG, 매스가 열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바뀌어서 서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한 번 더 하면 이게 실제로 안 바뀐 거라 그래요. 또 인플레스 안 해가지고.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원래대로 돌아와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트랜스포즈를 하고 인플레스 true를 하면 완전 데이터가 바뀌게 되고 요거는 보여주기만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보여주기만 하는 걸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요약은 뭐냐면요. df.info를 한번 봅시다. info면 이런 식으로 정보가 나오는데요. 컬럼이 뭐가 있냐면 KOR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 ENG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 MAS라고 하는 컬럼이 있다. 그리고 4개의 데이터들이 있고 난 널이라고 하는 거는 결측치가 없다. 지금 다 값을 채워 넣었으니 결측치가 없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MAS는 아까 평균하면서 여기 바뀌었네요. 원래는 처음에는 우리가 다 그 정수로 넣었는데 평균값 계산할 때는 우리가 소수점 계산하다 보니까 이제 실수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MAS는 이제 실수고 나머지는 이제 정수다. 우리가 처음에 어떤 큰 데이터를 불러서 뭔가를 쓸 때 아까 뭐 쉐이프도 봤지만 df.info를 해서 각각의 열이 어떤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데이터는 몇 개고 그리고 거기에 결측치는 몇 개인가를 일단 처음에 딱 확인할 때 이렇게 정보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df.head 하게 되면 지금은 데이터가 몇 개 없지만 2개만 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러면 이렇게 앞에 상위에 있는 2개 데이터인 A하고 B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df.tail 하게 되면 또 하위 2개 C하고 D 이런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df.describe 요거 그냥 여러분 안 치고 마우스 잘 해서 여기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시면 이렇게 통계값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가 개수가 얼마고 평균은 얼마고 각각 저기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평균은 얼마고 표준 편차는 얼마고 최대값 그다음에 최대값, 최소값에 25%값, 50%값, 75%값이 쭉 이렇게 나오게 돼서 처음에 디스크라이브로 어떤 통계 처리를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비슷하게 df에다가 민을 하게 되면요. 각각에 있는 컬럼들에 대한 평균값을 바로 보여주고요. 또 비슷하게 df에 max를 하게 되면 각각의 최대값들을 표현해주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어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렬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sort values를 하게 되고요. 정렬 기준 그리고 오름차순 이런 거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이렇게 복사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하고요. 자, 코리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 df에다가 sort values를 하는데 뭘 기준으로 하냐? 코리아였잖아요. 코리아. 그리고 ascending이라고 하면 이게 ascending이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코리아를 53, 59, 86, 94 이렇게 올림차순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 ascending true라고 하면요. 큰 것부터 작은 순으로 이렇게 ascending이 오름차순이니까 false라고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제일 점수가 높은 것부터 이렇게 정렬을 우리가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엑셀에서는 이제 뭐 클릭 해가지고 정렬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